식미생법규 셋째 시간 수업 13주차 셋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합격업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도 실제적으로 합격업식법의 시행규칙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을 사용을 하고,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이 원산지 표시에 해당되는, 표시를 해야 되는 그런 농산물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 아래의 것 중에서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정받은 유기식품 또는 같은 법 34조에 따라서 인정받은 무농약 농수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약을 안 친다든가 아니면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육성됐다든가 하는 그런 식품을 농산물들을 사용하게끔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 인정품,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인정품, GAP라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라는 그 우수농산물, 또 그 다음에 이력 추적 관리품, 지리적 특산물, 만약에 횡성의 더덕이다 하면은 지리적 특산물로서 횡성 군수가 해놓는다든가, 영광의 모신잎, 이런 식으로 지리적 특산물. 그 다음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표준 규격품 중 농산물 표준 규격의 상 등급 이상의 농산물을 학교 식재료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표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는 농산물은 상품 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되는 그렇게 상으로 쓰라, 좋은 식재료를 합격업식에 쓰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고, 합격업식의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농산물과 축산물 등 교육부에서 합격업식 식재료 납품 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이제 이걸 제가 캡처해 왔는데, 일반적인 사항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농산물인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고, 또 인정받은 유기식품이나 인정받은 무농약 농산물, 우수관리 인정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농산물, 지리적 표시가 되어져서 등록이 된 농산물, 표준 규격품 중에서 상등급 이상, 표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같이 상 이상이 해당이 되는 것. 쌀은 수확하고 난 다음 1년 이내에 쌀을 먹어야 된다. 전처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표시사항으로 제품명이라든가 업소명, 제조 연월일, 전처리, 전식 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하라. 수입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적합하고, 만약에 바나나 같은 경우라면은 그러한 것들, 그죠? 일반 농산물 및 전처리 농산물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항이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 해썹을 적용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식욕을 그 학교 급식 재료로 먹어라. 그 다음에 위의 요소 중점관리 기준, 해썹 기준이 적용되는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 공장이라든가 식육 포장 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식재료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수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쓰라는 얘기죠. 소고기 같은 경우에 등급 판정 상등급 이상인 한우라든가 유구, 돼지는 2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등급 판정 결과 2등급 이상, 오리는 1등급 이상, 수입 축산물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에 해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서 사용을 하는데, 닭, 계란 및 오리고기의 경우 등급 제도가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는 권장사항이고, 지금 다 등급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등급에 맞게끔 식재료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보면은 아마 그 non GMO 급식을 추진하는 현황이 2018년 4월인데,
우리는 그 유전자를 변형하는 그런 그 식재료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검사를 했는 건데, 여기 빨갛게 두드려져 있는 것이 보면은 어딥니까? 경기도 같은데요. 그죠? 경기도, 수원시, 군포시, 그 다음에 화성시인가요? 뭐 이렇게 그죠? 이런 경기도에서 학교 급식에 는 GMO를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GMO 식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유전자 변형식품 학교 급식 시범 사업으로서 유전자 변형을 안 했는 그런 식품만을 먹는 시범으로서 여기 보면은 서울특별시 중에서도 뭐 여기가 뭐 관악구입니까? 관악구, 그 다음에 너무 편해버리니까 잘 안 보는데, 이거는 노원구, 뭐 지리산업 도봉구일 것 같고, 여기는 서대문구가 있고, 여기는 도봉구 옆에가 무슨 건지 잘 안 보이네, 그죠? 이건 강동구네요. 이건 강동구. 강동구가 있고, 성북구는 아닌 것 같고, 성북구인가요? 성북구,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 생산 콩을 활용해서 전통 장류 공급하는 GMO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곳이 여기가 보면은 충남인 것 같아요. 충남. 여기는 전북. 도교육감 지시로 GMO 식자재를 배제하고 여기 전북. 여기는 이제 전남이고, 여기 녹색은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넌 GMO 식자재를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 광주광역시 이렇게 돼 있고, 광주광역시 남구는 절대로 학교 급식 식자재 공동 구매에서 GMO 식자재를 배제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경상남도고, 경상남도 쪽이고, 남도,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충청북도, 여기는 충남이고, 여기가 여기 볼록 나왔는데 어딘가 모르겠네. 충청북도고, 여기 뭐 어디 이렇게 해서 비유전자 변형 학교급식 시범 사업이 여기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해서 넌 GMO 급식 추진 현황이, GMO 된 GM 유전자를 변형했는 그런 식품을 먹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이걸 지도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참고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쌀은 어떤 것을 썼느냐 했을 때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그걸 사용한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11월이니까 당연히 올해 수확했는 걸 먹어서 내년도 새로운 햅쌀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만약에 작년에 수확했는 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부득이하게 전처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전처리를 했는 그런 농산물, 수확 후에 뭐 세척, 선별, 박피,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서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를 우리가 전처리 농산물이라고 한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제품명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업소명, 제조연월일 혹은 전처리 작업일이라든가 포장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이 어떤 원산지가 어딘지, 품질 등급, 생산 연도를 다 기록을 해야 되겠고, 내용량이 몇 g이다, 뭐 500g, 500g, 100g, 100g 이렇게, 보관 및 취급 방법, 이러한 것들을 꼭 표시를 해야지 된다는 거. 전처리 농산물 그렇게 되고, 수입 농산물은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내지 라목에 상당하는 그런 품질을 갖추어야 된다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전처리된 거라든가 앞에 나목에 해당되는 그런 뭐 우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품질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용나는 공통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데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공통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되는 식욕을 한다. 이 도축장 자체가 해썹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는 축산물 가공. 결국은 다 해썹이라는 것을 어떤 도축장도 해썹이 적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공 식육 포장 처리업도 이 해썹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해썹이라는 것을 다 적용했는 데에서 가공하고 처리한 그런 축산물을 사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급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서 쌀은 수확한 지 1년 이내 것,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 농산물 등 표준 규격상 상이라는 등급 이상, 그 상 등급 뭐 특상도 있을 수 있겠네, 그죠? 소고기는 육질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돼지고기는 C등급 이상, 수산물은 상품 가치가 상 이상인 것,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그 다음 개별 기준을 본다면은 닭고기 및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 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해가지고 소고기는 육질 등급 상등급 이상, 3등급 이상인 한우나 유고, 돼지는 육질 등급이 2등급, 닭고기 1등급. 이러한 것, 이 등급을 나누는 것들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농축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원에 들어가면은 소에 대한 어떤 것, 그 육질 등급 나누는 거, 돼지 나누는 거, 닭 나누는 거, 뭐 계란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입축산물 같은 경우에 대연무역법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요 1번에서 5번 내까지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걸 사용한다. 1번에서 5번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는데 그거는 조금 더 세부사항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상품 가치가 상 이상 해당하는 우수한 것을 식재료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따른 그 품질관리 기준, 아까 제가 농산물, 축산물 했다면은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수산물을 사용을 하고, 이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품질 인정품이나 혹은 지리적 표시품 상품 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의 상품 가치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도 등의 품질과 수급에 따른 시세 등을 고려해서 검수자의 관능검사에 의해서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품질 기준 준수 여부 적용할 때 상당한 융통성이 있어서 점검자 교육 시 숙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합격급식 식재료에서 수산물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수산물을 전처리했다면은 전처리 즉 세척을 한다든가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와 같은 경우를 전처리 수산물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74조에 따라서 식품안전관리인정기준 즉 해썹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 가공한 것을 이렇게 이런 전처리 수산물을 그러니까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여기도 보면 냉동수산 중에서 어류, 연체류, 식품 제조 가공업체도 마찬가지로 해썹 인증을 받은 데서 처리했는 그러한 전처리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는 데가, 전처리 했을 때는 우리 농산물이나 뭐 다른 축산물 마찬가지였지만 제품명이라든가 업소명이라든가 전처리를 했는 제조 연월일이나 혹은 포장일, 전처리하기 전에 식재료 품질, 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지급 방법, 여기 이렇게 전처리 수산물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도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나목이나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여기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서 품질 지정을 받은 전통식품이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서 산업표준 적합 인정을 받는 농축수산물 가공품 혹은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은 식품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품질 인정을 받는 제품.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서 이 해썹 인정을 적용한 업소에서 생산되는 그 가공식품.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서 영업 등록이 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해썹을 적용한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 가공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는 축산물 가공품.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 중에서 하나, 즉 인정을 다 받고 식품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데서 생산했다는 것이 보정되어 있는 그런 가공식품들을 선택해서 학교 급식 재료로 사용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생적인 식재료 납품을, 여기는 이제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경우에 그죠? 이걸 많이 이제 납품을 할 적에 여기서 기준을 정해놨는데,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즉 가공식품의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은 전통식품, 산업표준인증품, 지리적 특산물, 수산전통식품, 지리적 표시품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 해썹을 적용한 업체에 생산되는 그런 가공식품, 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품, 그리고 영업신고가 안 돼서는 무허가식품이 되니까 안 되겠죠. 제조업소라든가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수입 가공품은 대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을 가지고 이런 그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을 삼고 이런 것을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에 여기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용하는 업체에서 김치는 배추김치는 특히나 무조건 해썹을 의무적으로 2014년까지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하는 그런 김치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입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법령에 적합하고 또 가목에 해당되는 품질을 갖추어야 된다. 뭐 우수식품이라든가 등등. 요 앞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앞 페이지를 제가 넘기면은 또 시간이 또 다시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앞에 게 다시 녹음을 해야 돼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보시고, 또 위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은 식품위생 법령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외로는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난다든가 수해 가뭄, 그래서 식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품질 과실 기준에 좀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 이 표에 정해지지 않는 식재료나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지역 여건상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별도의 품질 관리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가 있다. 별도 예외 항목을 두고 있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김치 같은 경우인데 pH 4.3 이하 같은 경우는 보통 pH 7을 본다면 약간 좀 신맛이 도는 익힌 거예요. 아주 생김치를 먹는 경우에는 일반 세균이라든가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익혀서 애들한테 학교 급식에 제공하게끔 권합니다. 근데 이제 개선을 하게 되면은 학교 급식 김치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성도라든가 대장균의 기준, 산도, 염도를 기준을 설정을 해서 거기 맞는 김치를 표준화된 것을 먹이도록 하고, 위생관리는 학교 자체에서 점검을 지금은 했는데 이제 학교 급식 김치 생산자 협의회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된다. 농협식품연구원하고 세계김치연구소하고가 협찬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효과는 맛없는 신김치는 섭취하지 않는데, 여기는 이제 안전하고 맛있는 김치 급식을
시행하려고 하고 김치 섭취량이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합격 없이의 영양관리 기준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저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남자 그죠?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 남자 이렇게 쭉 기준을 했는데 이 영양관리 기준을 보고 하는데 이제 레티놀은 알리는 레티놀 이퀴블런트, 레티놀 당량이다. 보통 비타민 A와 같은 경우에 레티놀 이퀴블런트를 쓰게 됩니다. 자, 이건 뭐 영양학 가이쪽에 배웠는 거겠지만도 참고로 보신다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에너지 비율을 보통 55에서 70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았는데 55에서 70, 그다음 단백질 7에서 20, 그 다음에 지방은 15에서 13인데 보통은 뭐 65, 15, 뭐 20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 영양교사의 직무 5가지가 우리 학교급식법에 이렇게 쭉 나와 있었죠. 뭐를 하고 뭐 영양교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은 출입검사 수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고 이 출입검사 수고를 하는 경우에 그 학교급식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이 시설이 어떠하다 하는 걸 제가 아마 2개 항목인가 적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쪽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공지를 제가 빨간 것으로 했는 건 뭔가 하면은 좀 여러분 착각을 입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빨갛게 했는데 식품위생관계법규 15주차 강의는 추석 공유가 될 적에 휴강에 대한 보강뿐입니다. 그래서 요 15주차 강의는 블랙보드에 제가 12월 7일 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올리는데 그때 강의를 내용을 올리고 이제 기말고사는 요거가 끝나야지만 기말고사가 칠 수가 있습니다. 15주 강의가 끝나고 요게 이제 15주차 강의가 되겠죠. 그리고 기말고사는 12월 7일, 10일 날 치는데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2월 7일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또 관심이 있으면은 이 12월 7일 그 강의를 들어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2월 7일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시험 범위 내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번 학기 강의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꼭 이 공지사항을 보고 15주차 강의가 12월 7일에 있구나. 아침 9시부터 뭐 몇 시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기한을 주겠죠. 저 기한을 두는 거기 맞춰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들어주시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15주차 강의가 끝나고 16주차가 되는 12월 10일 날 정상적으로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지난 1학기와 마찬가지로 오픈 테스트를 하는데 오픈북 테스트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잘 적어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A뿔을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시험을 쳐보면은 오픈북 테스트를 해도 다 마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그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 있는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하겠지만 가능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성적을 이제 교수들이 성적을 어떻게 매길 때에 몇 프로라는 어떤 그 기준 절대 기준을 사실은 무시하고 점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시험을 못 친다면은 제가 아무리 A뿔을 드리고 싶어도 또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형평성관계가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은 해야 되겠죠. 뭐 페이지가 책에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시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걸 알아야지만 빨리 그 시간 안에 찾아서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일단 이제 13주차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 15주차 강의까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음 주가 되면은 거의 이번 2학기 강의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요 공지사항 잘 읽어보시고
차고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